현재 안성일 대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가수 손승연 씨입니다. 이 안성일 대표와 손승연 씨의 관계가 마치 피프티피프티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로 보여진다 라는 이야기가 대중들 사이에서도 언론사에서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관점이 확실하다, 확신하시는 분들도 현재 있는 상태인데요. 도대체 이 안성일 대표와 손승연 씨, 그리고 피프티피프티 사태, 어디까지 연결고리가 있고 어디까지 유사점이 존재를 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또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8월 5일까지 이제 정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 시간 안에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자, 과거 이런 미담들도 최근 공개가 됐죠. 없는 수익서도 정산,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다. 사실 이 전홍준 대표의 미담은 끊임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에게 보낸 카톡이죠. 고마워 미니야, 행복한 너의 모습들 너무 보기 좋다. 그러자 이 밑에 미니라는 멤버가 직접 적은 글로 보이죠. 힘드셔도 우리 얘기만 하시는 사장님. 다들 사장님 걱정에 우리 오스카 식구들 오랜만에 연락함. 사라는 나한테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한다. 자꾸 올리는 이유는 그들의 활동이 망해서 나가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래, 너의 힘든 마음도 들어보자 했을 텐데 잘 돼가는 상황에서 치밀하게 뒤통수 칠 준비를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멋진 행적들을 다른 곳에서 미담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있죠. 너무 속상하다. 우리 데뷔 초부터 용돈을 써야 한다고 없는 수익에서 늘 행사 스케줄을 정산해 주셨고 사장님 덕에 중국어도 하게 되고 연기도 배워보고 춤도 배우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늘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내 인생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 우리 애들 노래 너무 잘한다고 착하다고 딸 같다고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며 연습생 가수 생활 내내 더러운 꼴 한 번을 못 보게 하셨는데 사장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더러운 꼴 정말 많이 봤을 정도다. 우리 사장님 진짜 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인데 며칠 전에 사장님과 카톡을 했는데 그저 미니 잘 살고 있어서 보기 좋다고 하신다. 아버지 상 치른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걱정이 된다. 꼭 잘 해결되셔서 마땅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충격적이죠? 바로 과거 전홍준 대표가 제작한 그룹 더 러쉬 출신의 김민희라는 가수 멤버의 인스타그램 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신들을 정말로 잘 챙겨줬었던 정말 아버지 같았던 소속사의 대표님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아버님 상까지 치르셔서 마음 걱정 많으실 텐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니 정말 너무나 속상하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가수가 이런 증언을 해줄 일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멤버들을 소중하게 챙겼었는지 얼마나 멤버들을 향해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오신 대표님의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런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과 과거 샵의 이 이지혜 편에 섰었던 과거까지 재조명이 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의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했나요?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결국 그런 모습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번져가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전홍준 대표님의 미담을 우리가 당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 건 그만큼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성일 대표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진 이 손승연 씨, 안승연 대표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피프티피프티 사태 나와는 전혀 다르다 했었던 손승연 씨가
도리어 궁지에 몰렸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국 감정에만 호소한 채 전 소속사였던 포춘의 이진영 대표님의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손승연 씨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엄청나게 폭등했죠. 하지만 손승연 씨는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 대한 홍보만 할 뿐 SNS의 그 어떤 입장도 그 어떠한 반성도 보여지지 않아서 여전히 대중들의 굉장히 날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손승연 씨에게 왜 안성희 대표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뭐만 했다면 위조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또 그와 관련된 많은 근거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안성희 대표와 같은 의혹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프로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에 검색한 손승연 가수의 프로필이거든요. 손승연 가수의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학력이 보입니다. 자, 학력상 바로 버클리 음악대학 그리고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자, 자신의 학력상에 당당히 적혀져 있는 두 개의 학교죠. 실제로 이 버클리 음대로 진학을 하게 된 이 손승연 씨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합격의 여왕으로 불리면서요. 이 손승연 씨가 어떻게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합격을 했는지 어떻게 버클리 음대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예 그냥 인터뷰처럼 20분짜리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력과 이력이 굉장히요. 호원대학교 합격, 버클리 음대 합격, 보이스코리아 초대 우승, 불후의 명곡 총 8회 우승, 뮤지컬 보디가드 주연 캐스팅, 뮤지컬 위키드 주연 캐스팅 등등등. 하지만 결국 이 배경에는 자신의 어떠한 학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노래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 중에 대학을 과연 가야 하냐 그리고 명문대를 가는 것이 과연 좋은 점이냐 이런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이 손승연 씨가 조언의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레슨을 받았냐 입시에서 원하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인 레슨을 받았던 적은 있다 이런 이야기부터 자신이 결국 어떤 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한마디로 자신의 이 버클리 음대 진학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된 거죠. 워낙 명문대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났어요. 손승연 장학금을 받고 버클리 음대에 진학했다. 학업에 전념하겠다. 이런 기사가 2013년도 8월 달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손승연이라는 가수가 버클리 음대 출신으로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것이 이미 언론사에서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 입장을요. 소속사 포춘 엔터테인먼트 전 소속사죠. 안성희 대표와 만나기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학기 단액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홍보로 이렇게 막 나왔어요. 버클리 음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 버클리 음대 유학 중에 신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승자였던 보이스코리아 출신의 손승연 씨가 이 버클리 음대로 이제 학업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2013년도 8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2월 약 3,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버클리 음대 유학증 신곡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학력 위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느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2014년도 1월 달에요. 손승연 귀국한다. 버클리 음대 휴학 중이다. 봄에는 신곡을 발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도죠?
그러면 손승연 씨가 귀국을 알렸고 봄에 신곡을 내겠다라고 한 것은 버클리 음대 휴학기를 내고 돌아오니 이미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아니, 그럼 버클리 음대 들어간 것도 많고 버클리 음대 휴학한 것도 맞는데 왜 도대체 학력 위조란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가 직접 찾아본 내용인데요. 이 휴학 기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한 유튜브 채널에는요, 한 작곡가 분이 이 버클리 음대에 직접 자신이 문의까지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금 이메일까지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한 학기를 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가까이 휴학 중인데 어떻게 이것을 버클리 음대 출신이라고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떻죠? 지금 손승연 씨의 이력에 버클리 음악대학, 호원대학교 실용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호원대학교는 졸업을 한 걸까요? 보통은 여기에 휴학, 재학, 졸업은 뭐 따로 안 적는다 쳐도 휴학기라던가 재학 중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휴학이면 휴학 뭐 이렇게 보통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중퇴면 중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죠. 그런데 이 학력을 보면 누가 봐도 버클리 음대에 여전히 재학 중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대학교를 10년 가까이 다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맥락으로 비판을 받고 있느냐? 이 안성희 대표가 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같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작성했죠. 그 허위로 작성한 거에 비해선 손승연 씨가 버클리 음대에 진학한 것은 팩트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알다시피 이 해외에 있는 명문대학교는요, 진학보다 졸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점 관리도 잘 해야 하고요. 진학은 쉽게 했지만 졸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휴학기를 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력이 그 명문대학교 학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해외 명문대는요, 졸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손승연 씨가 진학한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지금 이 버클리 음대에서 여전히 휴학 중이다라는 증명서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글쎄요, 이 손승연 씨가 과연 이 버클리 음대 출신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버젓이 버클리 음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안성희 대표가 자신의 학력, 경력을 굉장히 부풀려서 뭐 이런 거 많았죠. 제작 이사 또는 관련 부문에 참여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그곳에 총괄 이사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부분들처럼 결국 손승연 씨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심각하죠. 손승연 씨가 안 그래도 안성희 대표와 사실 피프티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문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와 연결점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학력 위조, 학력 부풀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휴학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10년 가까이 휴학을 했다면 해외 대학교 출신의 경우 뭐 자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교 출신이라고 잘 공표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 이 손승연 씨에 대한 날선 비판과 비난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손승연 씨가 과연 이 버클리 음악대학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많은 언론사에
공표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성희 대표가 했었던 학력 경력의 이 부풀리기, 이 모습들과 차이점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승현 씨가 차후 입장문 발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입장문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끊임없는 의혹들과 날선 비판들에 계속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손승현 씨와 안성희 대표의 연결고리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현재 이 안성희 대표와 둘러싸여져 있는 각종 사건들이 정말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는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안성일 학력 위조 인정, 주호민 아동 관련 교사 신고. 사실 이 주간대중문화 이슈라고 해서 언론사에서 낸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조차 이 안성희 대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쏟아져요. 이 기사만 해도 한 주 동안 가장 이슈, 문제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했는데, 뭐 안성희 대표의 학력 위조 부분은 지금 웬만한 대중들이라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불어서 피프티피프티가 이제 해외 활동까지 막히는 상태, 어트랙트에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한 이야기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주호민 씨가 또 자신의 자녀와 관련하여 교사를 고소한 이야기까지, 정말 한 주간 이 각종 유명인들, 연예인들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 안성희 대표와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허황된 욕심을 부른 화, 남승호 K-팝 교수가 바라본 피프티 사태라는 칼럼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쭉 읽어드리면요.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시장이지만 아이돌 정산 문제만큼은 답보 상태다. 아무리 업계 처우가 좋아지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해도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뮤직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함께 K-팝 아이돌 산업 관점에서 정산 시스템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피프티가 되었다라는 건 참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그 잠깐의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성희 대표와의 지금 최근 터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뭐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바로 이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죠. 제가 이 폰지 사기에 대한 의혹은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전말과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깜짝 놀랄 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손승현 씨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폰지 사기에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안성희 대표, 바로 이 게시물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주 전쯤에 올라온 글입니다. 피프티 안성일, 백이사, 코인 저작권 공유, 폰지 사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건 바로 안성희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 소속사의 공식 페이스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성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아, 그렇다면 안성희 대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안성희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보니까 VEZT, 자, 베스트 코리아 부문 대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즉, 안성희 대표가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의 부문 대표다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피프티, 시안, 자신이 피프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적혀져 있는 걸 보니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백이사, 자, 지금 뭐 비이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역시 자신의 이 이력에 쭉 내려가 보니까요,
디렉터로서 베스트 코리아에 2018년 7월부터 2020년 3월 약 1년 9개월 동안 역임했던 내역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근 이메일 각종 내용을 삭제한 그곳에 등장한 백이사, 즉 B이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안성희 대표 모두가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기업과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낌을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쭉 내려보면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작권 공유 플랫폼 베스트 코리아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글이 2021년 1월 달에 올라옵니다. 보니까 2019년에 저는 베스트 코리아라는 저작권 플랫폼을 알게 됐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광고도 많이 됐던 것 같다. 마룬5의 노래 저작권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마룬5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룬5의 노래를 내가 저작권을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는 거죠. 쭉 내려보니까 이 글 작성자는요. 결국 호기심이 생겼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10,000원을 충전해서 투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잊고 살다가 2020년 7월에 생각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본 거죠. 근데 이미지고 뭐 그림이고 어떤 그래픽조차 뜨지도 않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서 찾아보니까 새로운 앱으로 다시 출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입했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안 돼서 이메일로 문의를 넣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바로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6월에 런칭 예정이고 6월 달까지는 글을 올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도 안 나오고 접속도 안 되고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나 알고 계신 분을 찾는다. 저 어플리케이션 리뷰처럼 자신도 10,000원을 충전하고 또 5,000원 투자밖에 안 했지만 더 많이 투자하신 분 혹시 있냐? 쉽게 말해서요. 이 베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마룬5와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 노래의 저작권을 일부 내가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서 굉장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곳에 돈을 결제해서 소액이지만 투자한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접속을 해보니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글이 벌써 2019년에 첫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2021년, 재작년 그 이후로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해결점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죠? 2019년도에 엄청나게 광고를 때린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플랫폼이 불과 1년 사이에 서비스를 종료했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5만원 투자했었는데 이메일에 답장도 없고 주변에도 투자한 분이 없어 답답했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본사에 연락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네요. 이 정도면 폰지 사기 같습니다. 본사 계정도요. 12월 이후에 어떠한 글도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쭉 내려보니까 이 베스트 코리아 쭉 보니까는 초창기 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이 베스트 코리아. 근데 쭉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죠? 바닥을 기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글을 작성한 분이 대략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것은 2020년도에 한창 유행하던 저작권 공유 플랫폼 업체다. 이 안성희 대표와 백이사는 베스트 코리아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곳은 엄청난 홍보와 함께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2020년 6월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이유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둘 다 사라졌다. 그런데 이 베스트 코리아는 베스트라는 코인을 만들었다. 맨 마지막 차트를 보면 이미 한탕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슨 말이냐? 엄청 높았던
이 베스트 코리아의 코인, 가상화폐죠. 엄청 높았는데 갑자기 추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 누가 봐도 이렇게 높았던 가상화폐가 폭락했다라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 사기가 굉장히 흥행했던 시기와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베스트 코리아가 코인 사기까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2020년 6월달 이후 안성희 대표와 백이사 대표는 더기버스로 이적을 합니다. 자, 이 위에 이 베스트 코리아 내용이 한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자마자 지금 뭐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을 저격하고 엄청나게 비방했었던 커뮤니티가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정전됐다라고 나타나져 있죠.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이 네티즌들의 의혹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지금 이 전홍준 대표 80억으로 여자 아이돌을 만드는데 어차피 저번에 코인으로 한탕 했으니 신분 세탁도 할 겸 이것을 건드려보자. 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뇌피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맞는지는 저는 절대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의 어트랙트에 접근한 이유가 자신이 했었던 이 베스트 코리아와 이 코인 사기, 이것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소속사에 소속되어서 뭔가 좀 내가 유명한 감독으로서 또 외주 영역이지만 관련 뮤지션 대표로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어서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에 지금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더기버스와 JTBC, 인터파크, 워너뮤직 코리아, 이 베스트, 자, 찾아보니 어트랙트라는 소속사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안성희 대표가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전홍준 대표님이 이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에서 이러한 말을 했죠.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다. 이건 진짜 영화 2편 분량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 피프티죠. 안 대표님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욱 멋지게 데뷔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피프티의 사인 글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전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과거 이 베스트 코리아에서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죠? 맞습니다. 가수 손승연 씨입니다. 이 손승연 씨가 이 베스트 코리아 관련 영상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단을 두고 라이브 무대를 펼쳤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이게 2018년 10월 27일이거든요. 요 당시 때 이렇게 안성희 대표의 직접 연관이 있는 이 베스트 코리아에서 이런 홍보 모습까지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열창을 합니다. 이 중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백이사, 일명 B사죠. 그런 분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런 관계자들의 얼굴까지 다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스트 코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리고 베스트 코리아 코인까지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기자님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안성희 대표가 단순히 지금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타겟으로 하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접점이 생긴 것이 아니다. 더 큰 그림이 존재할지 모른다. 그리고 더 베스트 코리아라는 어플리케이션 폰지 사기 의혹과 더불어서 코인 사기에까지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안상희 대표의 직접적인 좀 해명이 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졸지에 엄청난 사기꾼, 사기범죄자의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사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안상희 대표가 직접적인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일단 네티즌들만의 추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저 베스트 코리아 통지 사기에 대한 부분만큼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까지 썼겠죠? 안상희 대표의 직접적인 해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재 상태가 아닌가 싶고, 자, 손승연 씨는 안상희 대표와의 그런 커넥션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미 베스트 코리아 이곳에서조차 굉장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승연 씨는 과거 행사를 잘 뛸 수도 없었고 뮤지컬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안상희 대표와는 곡 작업 이외에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여기 영상에 보면 이미 베스트 코리아 2018년 10월 27일 날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안상희 대표와 이 베스트 코리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손승연 씨가 별도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잘못하면 안상희 대표의 폰지 사기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이것이 피프티 한 걸그룹만의 이야기로 끝이 날지 더 엄청난 사건이 뒤에 배후에 존재하는지 많은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